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약 먹을 때 물 없이 그냥 꿀꺽 삼키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침으로만 넘기신 적? 에이 설마 그런 적 없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바쁘셔서 물 찾기 귀찮을 때 그냥 침 꿀꺽해서 약 넘기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심코 하고 계신 그 행동이 몸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게 되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먹는 약도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가장 무서운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식도 궤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예 안 들어보셨구나.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물 없이 약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식도.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위로 가는 통로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도벽이 약 성분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마치 산을 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고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음식 삼킬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식도에 구멍이 뚫리기도 해요. 상상이 되세요?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 먹는 그 흔한 타이레놀, 브루펜 같은 진통제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약들은 원래부터 위장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도에서 녹으면 그 자극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물 조금만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한 모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약이 제대로 위까지 내려가려면 물을 최소한 종이컵 한 컵, 그러니까 200ml는 마셔야 해요. 한 모금으로는 약이 중간에 걸려서 그대로 녹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60대 남성분이에요. 이분이 혈압약을 맨날 물 없이 삼키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냥 꿀꺽꿀꺽 넘기고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식도에 궤양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심했대요. 몇 달 동안 죽을 고생하고 나서야 겨우 나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약 먹을 때마다 물을 컵으로 한 잔씩 마신다더라고요. 이미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약 효과도 제대로 안 나타나거든요. 약이 한 곳에서 급격히 녹으면 흡수가 들쭉날쭉해져요. 그러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약들은 일정하게 꾸준히 흡수돼야 하는데 물 없이 먹으면 농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혈압약을 예로 들어보죠. 물 없이 먹어서 약이 한 번에 확 녹으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침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젊을 때는 침으로도 약을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억지로 삼키려고 하면 약이 목에 걸리기 쉬워요. 목에 걸린 약은 진짜 위험해요. 숨구멍으로 들어가면 질식할 수도 있고 식도에 상처를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캡슐 같은 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최소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은 마셔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약을 입에 넣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삼키세요. 그리고 약을 삼키신 후에도 물을 더 마셔서 완전히 씻어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서 계셔야 해요. 누우시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약이 식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약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약이 식도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밤새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철분제나 비타민C 같은 건 특히 산성이 강해서 더 조심하셔야 하고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캡슐 형태의 약은 물에 떠다니는 성질이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약들은 정말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물 없이 약을 먹을까요? 대부분 귀찮아서거나 바빠서 그러잖아요. 특히 직장에서 급하게 약 먹을 때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몇 초 시간을 아끼려다가 몇 달,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비도 엄청 들고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작은 약은 물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심지어 아스피린 같은 작은 약도 식도 궤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크기가 작다고 덜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나 차로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약은 반드시 맑은 물로 드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째,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 최소 200ml와 함께 드셔야 해요. 둘째, 약 드시기 전에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시고 약을 삼키신 후에도 물을 더 마셔주세요. 셋째, 약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서 계세요. 넷째, 절대로 침만으로 약을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규칙들만 지켜주셔도 식도 궤양이나 다른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바빠서 물 없이 약 먹은 적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약 먹을 때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들부터 바꿔나가셔야 해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젊을 때와 달리 회복력도 떨어지고 한 번 아프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별일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실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물 없이 약을 드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약 드실 때는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